2006년도에 개봉한 일본 애니 게이드 전기 어시스의 전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도입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뭄과 역병은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 요즘 코로나19를 보면서 인간의 이기심과 무책임한 파괴, 자연에 대한 무관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경상북도 예천에 계시는 팔순 우리 이모님께서 유튜브 잘 보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구독도 하셨답니다. 여차연 여사님 사랑합니다. 100번을 넘게 했는데 실력이 안 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 되겠죠. 간혹 20회 이전의 것들을 보면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술만평 104회차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밀접 접촉을 좋아합니다. 팔순도 구독하셨답니다.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익명으로서 서로의 모습을 알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숫자와 빨간색 하트의 개수, 이것으로의 친밀도, 나의 가치, 이것을 가지고 대면 하느냐 친하느냐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처음 만나는데도 페이스 친구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친밀감이 생겨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별스럽지 않았죠. 딱딱하고 어색한 부분이 그지 없습니다. 가명은 대면을 필요로 하지만 익명은 대면 없는 상태에서 상대와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상대가 나를 차단해도 차단당한 줄 모르고 삽니다. 다양한 익명의 사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뿐입니다. 언택트 시대, 익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익명이란 숨기거나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 아논이 있습니다. 감독은 지난 회차에 말했습니다. 트루먼 쇼를 감독했던 앤드류 니콜입니다. 니콜 감독은 직접적이진 않지만 모호한 상태의 다양한 미술품을 잘 등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익명의 시대를 표현하면서 칸딘스키의 위작을 매매하는 딜러의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피가 칸딘스키 작품 위로 흐릅니다. 칸딘스키의 작품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전체 맥락에서는 그다지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감독은 왜 하필 칸딘스키의 작품을 사용하였을까요? 왜 위작으로 출연시켰을까에 집중해 봅니다. 영화로 갑니다. 미래사회의 어느 도시, 모든 사람의 눈에 정밀기계 시스템을 심어냅니다. 홍채를 통해 모든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다 저장일됩니다. 눈으로 들어온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정보 시스템에 해킹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불가능할 것 같죠. 증강현실이 만들어집니다.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건물이나 도로에 가상의 영상이 덮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사물은 진짜인데 가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핸드폰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영상을 마구마구 틀어내기도 합니다. 이걸 해킹이라고 하죠. 영화에서는 나쁜 짓을 하거나 바람을 피거나 잘못했던 기억들을 삭제해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컴퓨터죠. 하여간 영화는 영상을 조작하는 누군가의 교묘한 살인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죽은 사람의 홍채를 이렇게 검색해보면요. 죽은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살인했던 사람들의 영상이 죽은 사람의 망막에 맺혀져 있습니다. 범인을 다 잡고 나중에 아논이라는 여자는 사라지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의 대사 중에 여자가 형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해. 볼 수 없는 것은 통제할 수 없으니까. 어쩌면은 감독이 칸딘스키의 작품을 사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실리 칸딘스키는 러시아의 화가이면서 판화 제작자이면서 미학자입니다. 현대 추상회화의 시작한 사람으로서 평가되기도 합니다. 1910년대에 그려진 추상수채화가 현대 추상회의 시작이고 1913년에 그려진 대홍수라는 작품이 현대 추상회화의 중요한 매개체라고 바라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칸딘스키는 작품을 바라볼 때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서의 이원성을 함께 그리고자 합니다.
보이는 것은 이미 결과물이고 보이지 않는 예술은 음악이라고 생각해서 음악을 시각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식으로는요, 온갖 잡다한 이미지를 다 모아냅니다. 무진장 많이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본래 처음 자기가 말하고자 했던, 표현하려고 했던, 개념을 가지고 했던 핵심적인 주제만을 두고 나머지들은 하나하나 이미지를 삭제해 나갑니다. 점점 단순해져 갑니다. 그림이요.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 드러나 있지만 그것이 아닐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원성을 위하여 캔디스키의 작품을 선택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원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위작을 진짜로 만들어서 판매하고자 하는 딜러를 죽임으로써의 관계가 여기에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칸디스키의 개념을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말미에는 여자가 또 얘기를 합니다. 비밀이 꼭 있어야 되나요? 형사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형사는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 그런 여자인 거죠. 비밀을 찾아내는 그것이 당신들의 일이다. 매일 남의 비밀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당신네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칸딘스키의 추상회화를 영화에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익명과 존재한 이름의 관계를 교묘하게 비틀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익명으로 살아가실까요? 구독하면 존명이 됩니다.